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 실패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설을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찾고 조심한다면 건강관리에 실패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관리 실패하는 이유 물론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눈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눈은 정말 중요한데도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지내는 것 같아서 스마트폰 그래도 이제 일을 하려면 또 컴퓨터를 봐야 되고, 근데 이걸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이걸 멀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눈 건강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이제 계속해서 보시는데 한 50분 정도 이렇게 보시다가 5분에서 한 10분 사이 정도 잠깐 눈을 좀 감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근무 시간에 안 된다고 하면,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국 오면서도 택시 탔는데 네. 이제 이게 맨 첫 마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도 오면서 스마트폰을 좀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눈을 좀 감고 이제 기사님이 벌써 도착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훨씬 좀 맑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특별한 게 아니면 이제 그 시간대에 자기가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제 눈을 잠깐 감아주면, 출퇴근 시간에 20-30분, 40-50분 되면 그 시간에 눈 감아주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중에 잠깐 이제 창문이라든지, 예, 창문이 혹시 없는 경우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네.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모양체근이 긴장을 하고, 눈은 먼 곳을 볼 때 모양체근이 이완되어서 느슨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멀리 먼 곳, 창문이라든지 스마트폰보다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간암. 간암의 시작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분류합니다. 흔히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간은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뉘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최근 비만과 운동의 부족,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남녀, 나이 불문하고 지방간 발병이 늘었는데요. 지방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지방간이 생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간이 비만인 상태를 뜻하는 지방간, 지방간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면 생기는 질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남녀 불문하고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먼저 간이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예, 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예, 동의보감과 그 다음에 현대 간계 내과에서 밝혀진 크게 6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 먼저 보면 간은 생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든지 만들어내는 힘이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간계내과에서 가장 큰 간장의 기능은 6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당이 들어가게 되면, 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들어가게 되면 이 당을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복시라든지 뭔가 에너지를 쓸 때, 예, 급할 때 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던 것을 혈액 속에 다시 포도당 성분으로 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건데 우리 혈중에 이제 알부민과 혈액 응고인자 단백질을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알부민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할 때 다리가 이제 붓는 경우에 이 알부민이 부족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피가 자꾸 난다든지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예, 그 다음에 피가 잘 나고 어디 부딪히면 멍이 잘 들고 바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혈액 응고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우리 이 간은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환자가 많은데 나는 지방도 많이 먹지 않고, 예, 음식도 가려 먹고 이러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적정량을 해주는데 병원에 가니까 고지혈증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원래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다섯 번째는 간은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 예,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질소, 또 우리가 가스, 방귀를 뀌게 되면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는데 네. 이 암모니아를 해독을 해서, 예, 요소로 만들어주고 이 요소는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고 또 두 번째 해독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을, 예, 대사시켜서, 예,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에서, 예, 철분을 저장하고 헤모글로빈의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환자분들 중에도 자꾸 빈혈 증상이 나온다, 어지럽다 이랬을 때 옛날에 어른들이 소간 먹으면 어지럼증이 사라진다 이런 경우에 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간을 먹을 때 내가 뭔가 기운이 나고, 예, 어지럼증이 좋아졌다 그러면 원래 그분은 원래 간장 쪽에서, 예, 철분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간을 보강하는 이런 기능을 약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간장의 기능에서는 6가지의 기능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지 않아도 간장의 기능이 왕성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예, 콜레스테롤이나, 예,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방간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간이 좀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살이 찐 경우도 있지만 네네. 그 안에 이제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소고기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마블링? 예, 마블링.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지방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소고기도 특히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마블링 2+라고 해서 네. 그 고기는 입에 넣으면 녹죠. 살살 예, 녹죠. 근데 네. 마블링이 안 낀 고기는 좀 쫄깃쫄깃하고 질기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지방이 있고 특히 이제 심장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2+ 마블링이 있는 고기보다 마블링이 안 낀, 예, 그건 급수가 아마 제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기를 구입을 해서 마블링이 없는 고기를 섭취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이 살이 쪘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간에 지방이 꼈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유적으로 이제 마블링이 낀 거고 네, 이제 네, 이 간에 이제 5% 이상의 이제 간 무게에 5% 이상의 예, 지방이 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 무게는 사람의 간 무게는 실질적으로 잴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항부항한 사람한테 네. 예, 간이 엄청 크다고 하고 네. 조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한테 네. 담력이 약하고 간이 콩알만해진다고 콩알만하다.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원래 간이 크고 튼튼한 사람이 있고 간이 좀 작고 이제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지방을 많이 먹지 않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도 나는 근육이 잘 생기고 조금만 운동을 적게 하면 살이 잘 찐다. 이건 간에서 뭔가를 찾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왕성하게 태어난 경우입니다. 네, 네. 예.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방간 하면 아까 이제 주제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분들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께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술과 상관없다고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방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방간의 원인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로 인한 거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오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의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문진에 의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면서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간, 일주일에 1회 이하, 예, 소주 한 병 이하 정도를 마시는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예, 과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이제 잉여 성분이 남는데 이 경우 이제 간에, 예, 복부에 체지방에, 내장 지방에 남고 나머지는 간장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내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또 간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것, 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이 적게 되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늘고 또 이 지방을 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오게 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데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잘 되지 못할 때 변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지방간이 오고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경우 간장에 지방간을 치료할 때 간 대장의 이제 상통관계, 그래서 항상 지방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시원하게 이제 잘 본다.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대장을 치료를 하지 않고 예, 과식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이제 이런 걸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스트레스, 특히 분노가 해당이 됩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이 상하는 가장 큰 원인.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나는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뭐 술도 안 먹고 특별한 건 없고 이러는데 간 수치가 왔고 지방간이 왔고 간염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건 10중 8구는 스트레스입니다. 분노.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이제 우라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옆구리에 이제 통증이 오면서 이제 지방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복부가 차고 특히 아랫배가 찬 경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배가 따뜻하게 되는데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서는 음식을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배 축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50, 60 넘은 분들,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 배가 약간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이렇게 배를 복진을 하면 배가 대부분 찹니다. 예. 예, 그래서 차니까 당연히 복부에서 이제 율동 운동이 안 되니까 침착이 잘 되면서 이제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5가지를 한방에서는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방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이 2가지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증상은 거의 좀 비슷합니다. 아, 네. 예, 그 대신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 남성분들이 그러죠. 내가 뭐 한 30대까지만 해도 네. 술을 먹는 대로 바로 해독이 됐는데 네. 요즘은 잘 해독이 안 되고 네. 머리가 막지 않고 숙취가 좀 예, 심해지고. 숙취가. 예. 예, 그러니까 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네.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아무리 간을 강하게 주당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셔가면 예, 술을 해독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예, 그 외에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의 이제 증상에서는 예, 복부의 지방은 간은 뭔가를 만들어주고 특히 간은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주 증상이 아니라 부신으로 뭐를 보낸다든지 예, 그 다음에 갑상선으로 보낸다든지 다른 혈액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찐다. 그 다음에 몸이 좀 노곤하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옆구리가 좀 뻐근하다. 그 다음에 아까 간에서는 예, 알부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응고 단백질을 잘 만들어주는데 간에 지방이 끼면 간이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좀 오래 걷게 되면 다리가 붓는다든지 어디 부딪히면 멍이 잘 든다든지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가 멈추지 않고 한 달 내내 생리가 이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지방간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 가서 지방간 이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살 빼시고 예, 뭐 운동하고 예, 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래도 지방간 방치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간은 동의보감에 보면 제가 맨 처음에 간은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간에 지방이 많이 끼었다는 것은 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해독 기능 또 하나는 이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네.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방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예, 복부 비만을 통해서 지방간을 통해서 예, 심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뇌라든지 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이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병원에서 보면 대부분 약을 처방하지 않고 뭐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술이 좀 덜 깬다. 그냥 좀 피곤하다. 뭐 특별히 소화 안 되는 것도 없다.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한 2, 3년, 4, 5년 방치하고 이제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지방 간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간암이라든지 간 경변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방간이 있을 때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그 이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간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어린이는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없다. 어린이는 위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어린이도 요즘은 지방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0년도 이제 지방간의 보고에 의해서면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 특히 이제 지방간이 있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간 수치가 20% 이상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이제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방간에 조짐이 있고 특히 이 간에서 아이들의 신진대사는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간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지방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간에서 많이 만들고 먹기도 많이 먹고 요즘 학생들이 또 고등학교까지 어찌되었든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지방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간 수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일단 아이가 복부 비만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그 복부 비만과 이제 지방간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방간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쌀밥 위주의 식습관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얼핏 볼 때는 지방간이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그렇지 쌀밥은 탄수화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간의 기능이 제가 맨 처음에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쌀밥은 거의 탄수화물인데 이거를 그냥 내 몸에 맞게 적정량을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하게 먹게 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경우에는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이 될 수가 있고 뭐든지 지방간은 내 용량보다 내 쓰는 양보다 뭔가 많이 먹게 되면 다 내장 지방, 그 다음에 간의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간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폐경기 복부 비만이 있는 여성은 지방간 생길 확률이 높다. 어떤가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장기가 간장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간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을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전에는 내가 음식을 조금 더 먹어도 지방이 간이 될 확률이 적은데 폐경이 된 경우에는 복부가 조금씩 체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설탕은 간에 해롭다? 요건 아까 쌀밥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건 50%만 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설탕이나 어떤 음식이 맵고 짜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맞지 않는데 내가 용량 이상으로 단 것을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간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술이나 음식도 있지만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단 거를 먹으면 약간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을 때 단 게 좀 땡긴다. 그때 약간 먹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당분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설탕이 이제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죠? 예, 지방간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술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중에 이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간에서 해독 능력을 올리는 그 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처방을 같이 쓰고 있고, 네. 예, 두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5가지입니다. 예, 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과식인데요. 내가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도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식을 일단 과식해서 뭔가 지방간이 됐다.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예, 한방에서는 먼저 먹지 않는 습관을 한 끼씩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내 몸에 쓰임새가 적게 드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쓰임새가 적으면 예, 식사량이 적어지는 게 원칙이죠. 식사량이 많아지면 쓰임새가 많아져야 되죠. 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음식을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면 음식을 좀 적게 드시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좋아하시면 예, 식사량을 좀 많이 하시고 움직이는 양을 많이 하시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변비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내 몸에 이제 찌꺼기가 있는데 찌꺼기가 직장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때 빠져나가지 못할 때 예, 장이 차가워서 그런 경우가 있고 열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네. 예, 그래서 한비, 열비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예,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분노. 그래서 간장에서 특히 지방간의 성향이 있고 간장이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노를 자꾸 억누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간장에 이제 화를 꺼주는 약을 쓰게 되면 네. 예, 평온해지는 그런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복부를 봤는데 또 손을 봤는데 차가우신 분들입니다. 예, 복부가 따뜻하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음식을 아무리 3끼, 4끼를 먹어도 그냥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몸무게 체중은 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0, 60이 넘어가면서는 음식을 좀 절제해 가면서 먹어도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배가 차가워지면 예, 지방간이라든지 과체중이 되니까 먼저 내가 음식을 먹는 양도 있지만 복부를 따끈히 만졌는데 복부에 약간 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차다. 예, 그런 때는 한의원에서 먼저 따뜻하게 하는 뜸이나 침요법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서 항상 피곤하고 예, 아랫배하고 이제 수족냉증이 같이 있는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42세 여성으로 159cm, 77kg, 2016년 5월 내원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 헛배가 부르고 식곤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병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다 정상이고 이제 병원에서는 음식 좀 조심하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몸무게는 자꾸 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먹고 간식을 않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팔다리가 나른하고 몸은 무겁고 방귀가 이제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특히 이제 맥이 침하고 약하고 맥동수는 1분에 이제 60맥으로 느렸습니다. 지방간도 있고 손발 아랫배도 차고 또 맥이 힘이 없고 예, 느린 맥은 동의보감에 보면 허한증입니다. 예, 차게 되면 복부에서 이제 율동 운동이 안 되고 또 맥이 힘이 없기 때문에요. 심장에 이제 박동력이 약해서 힘이 없고 또 몸이 차서
발생한 지방간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보약, 몸을 순환시키는 약, 간의 활력을 보강하는 약을 30%, 30%, 40%의 비율로 약을 써서 이제 4개월 투약을 해서 이제 제반 증상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체중도 12kg 빠지고, 지방간도 병원에서 이제 검사했을 때 한 80%로 감소해서 환자가 이제 만족할 만한 치료 사례였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에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지방간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에는 청피 볶은 것 10g, 갈근 10g, 각각 10g씩 해서 가스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900cc 넣고 20분에서 25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이걸 식사하기 전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출출할 때 공복 시에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하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창출과 향부자를 각각 10g씩 넣고 달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서 공복 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그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향부자와 이제 창출입니다. 이 향부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풀어주면서 간의 소통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창출은 내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먹었을 때 위나 장에 식적 담음이 생겨주는 것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장은 스트레스나 과식으로 인해서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방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한방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첫 느낌은 달다라는 느낌이 확 돌았고요. 약간 매운맛, 쓴맛 뭐 이런 맛도 나는데 맛있네요. 달달하게 쫙 입에 퍼져서. 네. 약간 구수한 맛도 있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간은 제가 이제 환자 오미를 물어보는데 간은 제가 먼저 기능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 내가 뭔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 때 자꾸 뭐를 쓰는 유형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저장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간은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약간 매콤한 맛의 성분 자체가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단맛은 특히 간은 급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향부자가 약간 단맛이 나고 창출이 매운맛이 있어서 네. 매콤 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간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지방간의 이제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는 태충과 행간혈을 지압점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행간혈은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10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하시고, 예, 두 번째는 태충혈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에서 타고 올라가면 두 번째 발가락의 뼈, 첫 번째 발가락의 뼈가 양쪽에 만나는 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10초씩 5세트로 이용을 하시는데, 혈자리를 이용을 하실 때는 머리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태충 혈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행간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좌측을 이용하시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우측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태충 혈자리를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태충혈은 간장의 이제 원혈로서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영추문에 보면 간에 지방간이 있거나 간암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을 때 이 혈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양혈인데, 이 상양혈은 이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내측에서 올라가다가 손톱 뿌리각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부분을 본인의 손가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서 지금 간장에 병이 있기 때문에 이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오행 상생상극에 의해서 목기에 병이 있을 때 금기로 눌러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양혈을 먼저 지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충혈을 이용을 하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되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키는 1m 54고요. 네. 몸무게는 55예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84시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4월 달인가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가슴이 뜨겁고 등이 뜨겁고 어깨가 뜨거워서 예.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렇게 뜨거워도 땀도 안 나고 열도 없었는데 그렇게 뜨거워서 힘들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잘 활용했죠. 예. 근데 지금은 신경정신과를 다녀요. 예. 내가 신경정신과 다닌 지가 한 20년 됐을까요? 예. 근데 증상은 입이 막 아파요, 항상. 예. 입안이 아프고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아파도 대한민국의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봤지만 효과를 못 보고 예.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먹을 예. 때는 안 아픈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프고 혀도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목도 항상 뭐가 끼어 있는 것 같고 거기가 뭐
가르나 침이 끈적끈적하게 항상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침을 해도 시원한 기침이 안 나오고, 그냥 기침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지 예. 그게 궁금해서 평생 이렇게 뭐 산 날도 남지 않았는데 그냥 살지 그랬는데 요즘에 다리 아프고 요 허리 아프고 요 뜨거운 거는 동네 저 한의원에 가서 예. 침 맞고 나왔어요. 예. 그 두 가지 병원. 그래서 저 병원이 나 병을 고쳐줘 줄려나 보다 하고 침을 열심히 맞았더니 예. 거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예. 어머님 지금 4월에 네.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지금 가슴하고 등 쪽이 이렇게 뜨겁고 땀은 안 난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이때 저희 한방차 몇 개월 드셨습니까? 조금 먹었어요. 예, 며칠이나 드셨어요? 한 3, 4일 먹었을까요? 3, 4일이요? 예. 네. 먹고 뭐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예. 그때 그 가슴하고 등은 요즘도 계속 열이 나세요? 아니 그거는 나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동네 한의원에 가서 예. 침 맞고 꾸준히 침 맞고 그때 허리가 또 나가서 같이 침 맞고 나았어요. 예. 나았는데 이 오래된 신경성으로 오래된 입이 낫지 않아요. 예.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요. 너무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그 신경 저기 그 약을 먹어도 예. 잠이 안 오는 데가 안 오는 밤이 많고 그렇게 수면제 하나를 먹어도 옛날에는 반알만 먹어도 잤는데 지금은 하나를 먹어도 잠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예. 어머님 현재 그 입이 이렇게 저하고 지금 어머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입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 끝나고 가만히 계시면 또 아프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목에 지금 이물감이 있어서 뱉어도 안 그러니까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잘 넘어가지 않는 거죠. 예. 예. 현재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약이 그 정신과에서 그 불면증 약하고 또 다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신경 안정제를 주고 먹고 있는 신경 안정제인가 봐요. 그게 그걸 한 달분을 주면은 그거 한 달 먹고 가고 수면제는 따로 내과에서 예. 받아다 먹거든요. 예. 지금 그 이렇게 입이 아프신데 입 안이 입술은 어떠세요? 입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안에 이제 혀하고 입 안이 아프시고 화끈거리는 증상도 있으세요? 예. 예.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어떠세요? 잘 때는 너무 노심초사해요. 잠을 오늘 저녁에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수면제를 먹고도 이게 잘 것인가 말 것인가. 2시간만 자면은 살 수 있는데 2시간도 못 자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도 시간 잘 때도 있어요. 예. 그런 날은 막 내가 못했던 일을 많이 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예. 현재 그 화장실 대변은 예. 매일 잘 보세요? 너무 소화하기도 좋고요. 예. 밥도 잘 먹어요. 예. 밥도 너무 잘 보고 대변도 잘 보고요. 예. 제가 유방 수술한 지가 한 6년 됐고요. 예. 신장 박동기를 달았어요. 예. 그래서 신장 박동기도 괜찮게 사라지고요. 예. 그러고는 아무 내가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입이 아프신 지가 몇 년 예. 되셨어요? 한 20년 조금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 입이 처음 아플 때 그때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는 일이 좀 있었습니까? 예.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죠.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 혀끝터리가 아팠는데 그동안 막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예. 신경.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 예. 어머님, 그 혀가 20년 전에 처음 아플 때, 그 예. 당시 때 목에 이물감도 그때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안 생겼어요. 살다 생긴 거예요. 예. 근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없으세요? 예,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그 체질 검사 받아보셨어요? 태양인이라고 그러고 소양인이라고 해요. 예. 이 아픈 증상이 그 당시 때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생겼으면 그 요즘 증상이 나타날 때도 뭔가 기분이 이렇게 아파도 어떤 날은 조금 기분이 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기분이 조금 더 불편한 날이 있는데 이 기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까? 비슷합니까? 그래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 예.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 혀는 심장, 결국 마음의 싹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지금 혀나 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이 증상은 지금 입으로 오고 혀로 오게 되는데 원인은 심장, 이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은 조금 덜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심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날씨처럼 어머님 마음이 좀 평온한 날은 이 아픈 증상이 좀 덜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좀 불편하신 날은 이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향부자. 네. 예, 향부자를 약간 초해야 돼요. 약간 그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 향부자 옆에 약간 초 이렇게 쓰세요. 네. 예, 그 다음에 복신. 예, 적으셨어요? 복신. 예. 복신.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세 가지를 각각 그 4g씩 이렇게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물을 9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어머님께서 처음 데렸다가 뭐 100에서 120cc 나오는데 조금 어머님이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 좀 싱겁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달이시면 되고 조금 진한 것 같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차 요법을 아침에 지금 식사는 지금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시고 예,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한 달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 한방차 드셔보시고 한 달 뒤에 연락 네.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저는 사실 좀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입안이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는 안 아픈데 가만히 계실 때는 좀 아프시다. 이게 어떤 건지 구내염이랑 좀 다른 아픔이잖아요. 다릅니다. 지금 구내염은 이제 입안이 패이면서 염증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고 네.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진하면 사실은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신경과에서 안정제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금 현재 식사를 잘 하시고 네네. 또 말을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말을 하실 때는 안 아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아픈 데가 있을 때 뭔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아픈 걸 잠깐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히 이제 입 쪽에 오시는 경우에 연세가 높아질수록 많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입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입 안과 혀가 연결이 되는데 네. 이 혀는 이제 심장의 싹, 마음의 싹.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애간장이 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가 생길 때는 입안이 특히 이제 혀가 아프다든지 혀가 이제 충혈이 된다든지 조금 네. 더 심하면 이제 염증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증상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위장 기능이 딱 정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여성분들 중에. 그래서 특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 특히 어머님의 경우에는 현재 입안이 아프면서 목에 이제 이물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의원에 대부분 이물감이 있어서 오는 경우에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10% 이하입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들렸다가 이상 없어서 이제 병원에 진료했다가 그 다음에 네.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인데 네네. 실질적인 것은 목 안에 뭐가 있는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인 것을 가서 내시경 쪽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한 20년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통증이 오는데 지금 어머님이 나는 혼자 있고 이제 조용히 있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게 되면 그게 마음에 딱 저장이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체질이 두 가지, 일단 기본은 음체질, 양체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좀 걱정거리가 있어도 코 골면서 자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네. 예, 이런 분들이 있고 대체로 여성분들은 과거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가 보면은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여성분들 중에도 그런 저장 능력이 그래서 예민하게 더 섬세한 분들이 있고 여성이지만 여성처럼 좀 덜 섬세한 분이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좀 섬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매핵기 증상하고 가슴에 이제 혀에 아픈 증상이 오는데 이거는 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장에서 지금 다른 심방 박동기를 걸었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심장 자체가 원래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소심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러면서 그 기능적인 것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치료를 하면 기질적으로 병변이 있는 경우는 치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기질적인 병변이 없고 이제 마음이라든지 심장이 허약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우라가 이제 치밀다 보니까 그게 내 몸에서 완전히 안 풀어져 있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라를 풀어주고 심장을 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혀 쪽으로 화끈거리는 화의 증상을 꺼주면 치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한방 그 차도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는 이제 향부자 복신 감초인데 동의보감에 탈영 실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잘 못한다.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서 자꾸 떨어진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탈영증이 오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가지고 있던 돈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적으로 그 우라 자체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향부자 복신 감초를 통치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박사님,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이 지방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주가 필요하고 또 일 때문에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술을 일주일에 이제 소주 반병 정도로 해서 2회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술을 드실 때 안주나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본인의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간의 활력을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